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 막대가 2022년이고요. 오른쪽 막대가 23년입니다. 네. 그런데 23년은 8개월만 지금 이제 네. 나온 수치라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인도가 최대로 수출하는 물량을 내보내는 나라가 어디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네요. 미국이죠. 네,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압도적이죠. 네. UAE는 사실은 모든 것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UAE에는 또 하나 남아시아 그리고 인도계 이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진출해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들이나 소비재들까지 많이 나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미국의 막대와 자 보십시오.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중국의 막대를 보십시오. 네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 저 막대 크기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역량이 아닙니다. 수출량입니다. 인도에서 수출하는 양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반갑겠죠. 우리가 많이 사주는 나라가 반가운 게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예전처럼 우리는 차라리 러시아, 소련하고 친해 이런 이야기 할 만하지 않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인도를 만날 때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정도 성의를 실제로 보였으니까 이제 인도도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좀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네요. 지금 그렇죠. 두 나라의 교육 관계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인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준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아닙니까? 그 중국을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이든 뭐 플러스 알파로 가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중국 대신 뭔가의 또 다른 생산 기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첨단 제품이 아닌 일상 저가 공산품들을 수입할 나라는 필요하죠. 그래야 아니 월마트 가서 장을 볼 때 네. 중국산 대신에 한국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렇죠. 안 되죠. 3배나 4배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 인플레 압력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을 조달할 창구는 필요한데 그 가격에 그 양을 대줄 수 있는 창구는 현재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 이후로 어느 나라가 떠오르느냐 이 질문을 이제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크게 셋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방글라데시입니다. 인도는 아닙니다, 아직.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인 분야를 중점 지원해서 수출 위주로 경제를 살려보자라는 오리엔테이션을 분명히 가진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 셋입니다. 인도는 수출 지향 경제 정책을 써본 적도 없고요.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나라 인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내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라는 인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CEP 가입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를 하고 이런 인도의 모습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인도 정치권 사회적인 합의인 겁니다. 그다음 여기 그림 보시면 네. 그 지금 인도 수출 네. 물량에서 얼마나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크기로. 네. 왼쪽에 파란 게 미국이죠. 예. 예. 23년의 그림으로 넘어가면요. 네. 이 그림에서 미국 칸이 더 커진 거죠. 22년보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실제로 인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인도도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맥락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수출이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인도에서 뭘 수출하지? 네, 이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인도가 하는 수출품들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공산품들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이 막대에 보이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정유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러나요? 정유 제품들. 네. 그러니까 리라이언스 그룹 같은 것이 아다니 그룹과 다른 이유는 캐시카우가 있다. 즉 정유 공장. 네. 단일 공장 시설로는 세계 최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수출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리라이언스 그룹은 아다니처럼 부풀리기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것이 여러분들한테 낯설 텐데요. 귀금속입니다. 그러네요. 보석이 예. 세 번째 수출 품목이네요. 예. 왜?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은 그 인구 대비해서도 인도가 당연히 거의 세계 최대입니다. 근데 그게 세계 최대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힘든 게 경제력 대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이 워낙 높은 미국이나 네. 이제 중국의 비하면. 직접 양을 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2,000 몇백 달러 1인당 GDP 되는 나라하고 많이 이미 넘어간 중국하고 지금 한국만 해도 3만이 넘어가는 이 시절에 미국과 인도를 평행 비교하면 동등하게 안 비교하는 되죠. 게 그렇죠. 그런데 예. 인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니까 자본 축적이 안 돼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실물로 저축을 하는데 실물이 현찰이거나 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죠. 그리고 금을 사는 거는 오랜 전통이다 보니까 음력 날짜에 따라서 자기 생일, 자기 가족, 자기 종교에 따라서 금 사는 길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이 이삿짐 센터 가격이 2배가 되는 날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 음력 날짜가 딱 오면 모든 신문에 금년에 금값이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느 집안이나 거래하는 그 금은 보석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3대째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금을 사면 네. 시어머니가 아니 이런 사치를 하고 뭐 돈을 낭비해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안전 자산을 확보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집안이 잘 지낼 수 있게 대비하는 너무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결혼식을 하거나 축제를 할 때가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금부치가 대부분은 이 금괴는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장신구로 가공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금 양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신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오는 팔찌들을 쭉 20개, 30개를 하고 나타나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이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과시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그간 노력해온 게 이 정도고 네. 나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목걸이도 대단한 크기와 장신구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맥락이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무갈 제국 시대에 전 세계에 알려져 있던 상업적으로 개발된 첫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이 또 인도에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있고요. 네. 이런 맥락이 있어서 그 귀금속류에 대한 인도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가공업 그리고 또 하나는
남대문에 가보시면 이미 9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구역별로 다루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귀금속은 아니고 장신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장신구들 수입하는 섹터에 가시면 남아시아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비싸지 않은 금속으로 된 하지만 약간 낯선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 장신구들. 네. 그쪽은 남아시아 제품들을 옛날부터 수입해서 유통했었습니다. 수입을 하는 거는 네. 인도도 지금 에너지 의존이 강한 나라니까요. 원유나 석유 수입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입하는 게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이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반도체 자립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계속 신문에 기사로 내게 되는 사정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인도 생산량을 늘려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금이 수요가 많으니까 네네. 수입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재나 기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는 아직도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인도의 수출과 수입 구조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굴러가는구나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큰 틀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수입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도 늘어나는데 수출이 수입을 넘긴다거나 혹은 수출이 더 빨리 늘어난다거나 이런 모양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당분간 이 구도가 바뀌기는 힘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인도 내 생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뉴스가 뭐였냐면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애플이 처음으로 애플 스토어를 인도에 열었습니다. 그 말은 애플 스토어가 인도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뭐 미래의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애플 스토어 인도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날새기로 줄 서서 뭐 오픈런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 애플은 왜 애플 스토어를 열었을 것이며 인도 생산량을 늘렸을까? 그거야 첫째는 인도 내수죠. 네. 그렇죠. 인도 인구가 워낙 많은 시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중산층들이 이제 확장이 돼 가니까 예전에는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어차피 중국에서 나오는 거를 인도에서 사서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인도 내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팀 쿡이 직접 가서 애플 스토어를 열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대중 퍼블리시티 워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쇼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미국이 인도 최대 교역국으로 남을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의 무역 상황을 짚어봤는데 인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 침체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인도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수출 비중이나 수입 비중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인도 경제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N 예측치가 있어요. 웅타드에서 나온 2022년을 지금 원래는 6.6%로 예상을 했다가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6% 성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전망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로 했다가 2.1로 낮췄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고금리 영향이 있고요.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뭐 이런 식의 그 은행 파산 사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6%대 성장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도가 교역 분야에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교역액 자체로만 따지면 78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교역이랄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780이라는 말은 8배 늘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160억 달러에서 142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1195억 달러에서 지금 7.65%가 증가해서 21년, 22년 대비 22년, 23년 회계연도에는 지금 1285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꾸준한 발전이죠. 네. 그리고 1년간 대미 수출이 최근에 늘어난 것도 2.8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수출도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요 수출품은 아까 설명 다 드렸고 특히 미국 쪽에 가는 주요 수출품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너릭 약품. 복제약. 미국, 복제약. 미국 의료보험 압력을 굉장히 낮춰줘요. 그다음에 냉동새우도 들어 있습니다. 냉동새우. 양식해서 키우는 새우. 냉동새우가 생각보다 이슈입니다. 한국에도. 왜냐?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인도하고 FTA에 상응하는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재개정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인도 쪽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근데 뭐냐면 인도 입장에서는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나가서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페이퍼상으로는 분명히 수입이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이 이제 한국 당국자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 사줄 만한 게 사올 게 별로 없군요. 없어요. 예. 그럴 때 어차피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의미 있는 뭐 식료품이니까 냉동새우 괜찮다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이거는 이제 아주 지엽적인 작은 프랙티컬한 이야기인데 식품위생 검사에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탈락이 돼서 반품이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항상 힘들죠. 그러니까 인도는 자기들이 희망한다 그러면 자 넘버 1 희망사항은 뭐겠습니까? 그거죠. 외국인 영어 교사, 원어민 교사 시장을 인도 사람들에게 열어달라.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국자들이 나름대로 정말 터프하게 힘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